안녕하세요. 책 읽는 시간 15분입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은 인구 쇼크이고요. 저자는 앨런 와이즈먼, 출판사는 RH 코리아입니다. 이 책은 들어가는 말과 파트, 그리고 맺은 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파트의 제목은 따로 없고요. 각 파트는 몇 개의 장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럼 들어가는 말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말. 어쩌면 나의 전작 인간 없는 세상이 인류가 이 행성에서 사라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상상한 일종의 사고 실험이었음을 떠올리는 독자들이 많을지도 모르겠다. 우리를 지구에서 없애보자는 착상은 비록 우리가 지구에 엄청난 피해를 입혀왔다고 해도 자연에는 놀라운 복원력과 치유력이 있음을 보여주려는 마음에서 나왔다. 우리 인류가 매일같이 짓누르는 압력에서 풀려나면 자연의 복원과 재생은 놀라우리만치 빠르게 진행된다. 이윽고 새로운 식물, 동물, 균류 등도 진화하여 빈 생태적 지위를 채울 것이다. 나는 상쾌하고 건강한 지구라는 멋진 전망에 이끌린 독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 경관에 호모사피엔스를 다시 집어넣을 수 있을지 자문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고 있었다. 지구의 다른 생물들과 치명적인 전투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말이다. 다시 말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세계와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바로 그 주제를 놓고 또 한 번의 사고 실험을 해보자. 이번에는 상상할 필요가 아예 없다. 여기 나온 시나리오들은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묘사하는 사람들, 즉 지역 주민들과 전문가들 말고도 독자와 나까지 포함한 모든 이들이 이 시나리오에 들어있다. 뒤에서 드러나겠지만 우리 모두의 미래는 근본적으로 내가 전 세계를 돌면서 던진 4가지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달려있다. 방금 말한 전문가들 중에는 이 질문들이 지구의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그들 중 한 명은 이렇게 덧붙였다. 하지만 아마 대답하기가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가 이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신성시되는 고등교육기관 중 한 곳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다. 그는 그곳의 명망 높은 교수였다. 그 순간에 나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기뻤다. 언론인은 어떤 분야에서든 심오한 주장을 하는 일이 거의 없다. 우리 일은 무엇을 취재하든 간에 연구에 매진하는 사람들, 아니 사실상 연구를 위해 사는 사람들을 찾아서 우리 같은 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상식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다. 그런 질문들이 분명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면 전문가들이 대답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든 말든 상관없다. 그래도 답을 찾아 나서는 편이 더 낫다. 아니면 찾을 때까지 계속 질문을 하든지 말이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했다. 2년 넘게 20여 개국을 여행하면서 물었다. 이제 독자 여러분도 내 여행과 탐구를 따라가면서 스스로 그들에게 물을 때가 되었다. 결국 우리가 답을 찾아낼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독자 여러분도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이해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파트 1 1장 피곤한 땅에 대한 4가지 질문. 첫 번째 이야기. 출산 전쟁. 유대교의 안식일을 하루 앞둔 쌀쌀한 1월 금요일 늦은 오후의 예루살렘.
지평선 가까이에 걸린 겨울의 태양이 성전산 꼭대기에 황금색 바위돔을 검붉게 물들였다. 오후 기도 시간을 알리는 무에진의 목소리가 동쪽에서부터 울려 퍼지다 올리브산에서 막 그칠 무렵 황금돔은 먼지와 차량의 매연이 만들어낸 희끄무레한 분홍색 연무에 감싸여 있다. 이 시간이면 유대교에서 가장 신성한 곳인 성전산 자체는 이 유서 깊은 도시에서도 좀 조용한 편이다. 외투를 입고 책을 끼고서 사이프러스가 그늘을 들이운 쌀쌀한 광장을 서둘러 지나가는 몇몇 학자들이 보일 뿐 텅 비어 있다. 예전에 이곳에는 솔로몬 왕의 성막이 세워져 있었다. 그 안에는 모세가 십계명을 새겼다고 믿어지는 석판인 계약의 궤가 보관되어 있었다. 기원전 586년 바벨로니아인들이 침략하여 성막을 파괴하고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갔다. 반세기가 지난 뒤 페르시아의 키루스 황제가 그들을 풀어주고 돌아가서 사원을 재건할 수 있게 했다. 기원전 19년 무렵 헤롯 왕은 성전산을 재건하고 방벽으로 에워쌌다. 이 방벽은 채 90년도 지나지 않아 로마군에게 파괴되었다. 비록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성지 추방이 있긴 했지만 로마군의 이 예루살렘 제2성전 파괴야말로 유대인을 유럽과 북아프리카, 중동으로 흩어놓은 디아스포라를 상징하는 유명한 사건이 되었다. 오늘날 예루살렘의 구시가지에 서 있던 높이 18m의 제2성전 방벽 중 남은 잔해인 서쪽 벽, 이른바 통곡의 벽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을 방문하면 반드시 들르는 순례지가 되었다. 하지만 오가다가 지성소에 뜻하지 않게 발을 들이는 일이 없도록 랍비들은 유대인의 성전산 자체를 오르는 것을 공식적으로 금하고 있다. 하지만 이따금 반발하는 이들도 나타나고 예외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다. 무슬림도 성전산을 관리하는 이유가 이것으로 설명된다. 무슬림에게도 이곳은 성지다. 예언자 무함마드는 이곳에서 어느 날 밤 날개 달린 말을 타고서 7번째 하늘까지 갔다가 돌아왔다고 한다. 이곳은 무슬림에게 무함마드의 탄생지인 메카와 묘지가 있는 메디나 다음으로 소중한 성지다. 이스라엘과 이슬람 사이에 이루어진 극히 드문 협정에 따라 무슬림만이 이 성지에서 기도를 올릴 수 있다. 무슬림은 이곳을 알-하람 알-샤리프라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예전에 비해 이곳에 오는 무슬림의 수가 줄었다. 2000년 9월까지는 매일 수천 명이 이곳을 찾았다. 그들은 분수 주위에 놓인 돌 벤치들을 따라 줄을 서서 손을 씻는 정화의식을 치른 뒤 바위돔의 광장 맞은편에 대리석으로 지은 알-아크사 모스크로 심홍색 양탄자를 밟고 들어갔다. 금요일 정오에는 이맘이 하는 설교를 듣기 위해 신자들이 더 많이 모였다. 이맘은 코란은 물론 시사적인 세상사까지 설교했다. 칼릴 토우 파크지는 사람들이 농담삼아 야세르 아라파트의 생물학 무기라고 부르던 것이 당시에는 단골 이야깃거리였다고 회상한다. 물론 그것은 결코 농담이 아니었지만 말이다. 현재 예루살렘의 아랍연구협회에서 일하는 팔레스타인 인구 통계학자 토우 파크지는 이렇게 기억한다. 당신은 모스크에서든 학교에서든 가정에서든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가르쳤습니다.
이유는 많았지요. 아프리카나 유럽에서는 뭔가 문제가 생기면 경찰을 부를 수 있어요. 하지만 법의 보호를 아예 기대할 수 없는 곳에서는 가족에게 의지해야 하지요. 토우파크지는 말끔하게 다듬은 회색 콧수염을 쓰다듬으면서 한숨을 쉰다. 그의 아버지는 경찰관이었다. 이곳에서는 대가족을 이루어야만 보호받는다고 느끼게 되지요. 가자 지구는 더 심하다고 한다. 그곳에 사는 한 하마스 지도자는 아내 4세, 아이가 14이었다. 우리의 정신구조는 유목민 시대로 돌아가 있어요. 충분히 큰 일족을 꾸리면 모두가 그를 두려워하지요. 토우파크지는 대가족을 지향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이스라엘인에게 결코 얕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점에도 동의한다.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의 지도자 아라파트는 늘 말하곤 했다. 팔레스타인인의 자궁이 자신들의 최고의 무기라고 말이다. 토우파크지와 그의 형제 13명 중 몇몇은 라마단 기간이면 알 아크사 모스크의 순례자 무리에 합류하곤 했는데 발 디딜 틈 없이 모여든 50만 군중은 알 하람 알 샤리프의 속초 광장까지 넘쳐 흘렀다. 2000년 9월 이스라엘의 전 국방장관 아리엘 샤론이 이스라엘 전투경찰 1000명의 호위를 받으면서 성전산을 방문했다. 당시 샤론은 총리 후보였다. 그는 1982년 레바논 내전 때 이스라엘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음에도 기독교도인 팔랑 해당 당원들이 팔레스타인 민간인 난민 1000여 명을 대량 학살하는 행위를 그냥 지켜보도록 했다는 이유로 그 일을 조사하던 이스라엘 위원회로부터 비판을 받고 물러난 전력이 있었다. 샤론의 성전산 방문은 이스라엘이 그 성지에 대한 역사적 권리를 지니고 있음을 주장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 결과 시위와 투석이 벌어졌고 경찰은 최루가스와 고무총탄으로 맞섰다. 그러다가 성전산에서 던진 돌이 그 아래 통곡의 벽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떨어진 것을 계기로 실탄이 발사되기 시작했다. 상황은 곧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었고 예루살렘과 그 너머에서 수백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른바 제2차 인티파다였다. 이윽고 자살폭탄 공격까지 등장했다. 더구나 샤론이 총리로 선출된 뒤에는 몇 년 동안 총격과 대량 학살, 로켓 공격, 더 많은 자살폭탄으로 이어지는 상호 보복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스라엘은 자국을 에워싸는 방벽을 쌓기 시작했다. 현재 서한 지구는 거의 대부분이 길이 200km가 넘는 까마득한 높이의 콘크리트와 철조망으로 에워싸여 있다. 1967년에 이스라엘이 주변 아랍국들과 벌인 6.1 전쟁 이래로 점령하고 있는 영토의 경계선인 녹색선 안으로 깊이 돌출된 곳만 빠져 있다. 이 방벽은 베들레헴과 대예루살렘 같은 도시들을 따라 들쭉날쭉 세워져서 각 도시를 이웃 지역과 격리한다. 이스라엘인을 팔레스타인인과 격리할 뿐 아니라 자국민과도 그들의 밭과 과수원과도 격리했다. 따라서 그 목적이 안전 보장만이 아니라 영토를 병합하고 우물을 차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또 이 방벽은 팔레스타인인 대다수를 알 아크사 모스크에 오지 못하게 막는다. 이스라엘이나 보안 장벽 안에 동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들을
빼고 말이다.